태국 정부가 자신들만의 의료 독립을 선언하며 한국 의료진과 장비들을 모두 내보낸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일본의 최첨단 의료 시스템이었는데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태국 전역의 병원에서는 연이은 의료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단순한 수술 하나로 15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한 미국 의료 AI 전문가는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리고 뒤늦게 진실을 깨달은 태국이 내린 결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린 스캇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의료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태국에서 벌어진 일인데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는 태국 보건부와 몇 년째 원격 진단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태국의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 의료진들과도 많이 협업했어요. 한국 분들의 정밀하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특히 환자 안전에 대한 그들의 철저함은 다른 나라 의료진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제가 처음 태국에 갔을 때가 3년 전이었는데 그때 방콕의 주요 병원들을 둘러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한국에서 온 의료기기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한국 의료진들이 현지 의사들과 함께 협업하고 있었거든요. 수술실에 들어가 보니 한국산 모니터링 시스템이 환자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추적하고 있었고 인공지능 기반 진단 보조 시스템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태국 의료진들도 한국 기술에 대해 굉장히 만족해했어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죠. 특히 응급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환자 상태가 급변할 때 즉시 알림을 보내고 의료진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작년 초 갑자기 태국 정부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의료 독립이라는 명목 하에 자국 병원 내 한국계 의료기기와 의료진 협약을 전면 종료한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단순한 정책 변화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이어 발표된 내용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태국은 한국 시스템 대신 일본의 첨단 의료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이게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 완전한 대체였습니다. 병원마다 설치되어 있던 한국산 의료기기들이 하나둘씩 철거되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일본 제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마치 한국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당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의료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태국 고위 의료 관계자들과 미팅을 할 때마다 느꼈던 건데 그들이 한국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은 자기 기술만 내세운다는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실용성보다는 브랜드에만 치중한다는 이야기도 들렸고요. 심지어 한국 의료진들은 너무 까다롭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 의료진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모든 절차를 꼼꼼히 체크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이도윤 선생님이었어요.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태국에서 몇 년간 활동하셨던 분인데 정말 성실하고 정확한 분이셨습니다. 수술할 때마다 3중, 4중으로 안전장치를 확인하시고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셨거든요. 한 번도 실수하는 걸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완벽주의자셨어요. 그런 분들이 갑자기 실용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런 인식 변화 뒤에는 체계적인 로비 활동이 있었습니다. 일본 의료 기업들과 연결된 로비스트들이 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했던 거예요. 한국 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동시에 일본 기술의 우수성을 과장해서 홍보했던 겁니다. 태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 이미지 개선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어요. 동남아시아 의료 허브로 자리 잡으려는 야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진적인 일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국가 브랜드를 높이겠다는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한국 기술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의문은 곧 현실이 되어 돌아왔고
그 결과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태국 정부의 발표 이후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정기적으로 방콕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저희 회사와 태국 보건부 간의 원격 진단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갈 때마다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수술실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 있던 한국산 모니터링 시스템들이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일본제 자동화 수술 로봇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정말 최첨단 장비처럼 보였습니다. 크롬 도금된 표면이 반짝반짝 빛나고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도 세련되게 디자인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첫 번째로 느낀 건 반응 속도의 문제였어요. 한국 시스템은 환자의 생체 신호가 조금만 변해도 즉시 알림을 보냈는데 일본 장비는 반응이 현저히 느렸습니다. 의료진들이 수동으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더 심각한 문제는 고장 빈도였습니다. 제가 머무는 동안에만도 몇 차례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어요. 수술 중에 갑자기 화면이 꺼지거나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료진들은 당황하며 수동으로 대응해야 했어요. 태국 의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들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시스템이었으니까요. 다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예전이 더 좋았다는 말을 종종 했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의 문제가 심각했어요. 한국 시스템은 응급 프로토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서 위급한 상황에서도 의료진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장비는 응급 모드로 전환하는 것도 복잡하고 무엇보다 신뢰성이 떨어졌어요. 저는 점점 우려가 커졌습니다. 병원 내 감염률 통계를 확인해 보니 실제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한국 시스템이 있을 때는 감염 예방 프로토콜이 자동으로 작동했는데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그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치앙마이의 한 대학병원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은 북부 지역의 주요 의료 거점이었는데 일본 장비 도입 이후 의료사고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내부 자료를 보게 됐어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발표되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과 의사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 측 자문위원들은 이런 문제들을 계속 일시적인 적응 과정이라고 설명했어요. 새로운 시스템에 익숙해지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적응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료진들의 스트레스가 눈에 보였어요. 예전에는 시스템을 신뢰하고 환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계속 확인해야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의료의 질이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됐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교체가 아니라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 태국 정부는 이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응 기간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계속 주장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다시 방콕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태국 보건부와의 분기별 점검 회의가 있었거든요. 저희 원격 진단 프로젝트도 새로운 의료 시스템과 연동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택시 기사부터 시작해서 호텔 직원들까지 모두들 병원 이야기만 나오면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병원 가기가 무섭다는 말까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보건부 회의에 참석하면서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태국 보건부 관계자들의 표정이 어두웠고 평소보다 말이 적었어요. 일본 측 자문위원들도 와 있었는데 그들마저 예전만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됐어요. 전국적으로 의료사고 신고가 급증했다는 보고가 나왔거든요. 특히 수술 중 합병증 발생률이 이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건 감염률 증가였습니다. 병원 내 감염이 이전 대비 거의 2배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한국 시스템이 있을 때는 감염 예방 프로토콜이 체계적으로 작동했는데
일본 장비에서는 그런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회의 중에 질문을 던졌어요. 이런 문제들이 시스템 변경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일본 측 자문위원들은 즉시 반박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의료진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아직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해보니 명확한 패턴이 보였거든요. 일본 장비가 먼저 도입된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더 많이 발생했고, 아직 한국 시스템을 일부 사용하는 병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개별적으로 태국 의료진들과 만나봤어요. 그들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술 중에 갑자기 모니터가 꺼져서 환자 상태를 파악할 수 없었다. 센서 오작동으로 잘못된 데이터가 표시돼서 혼란스러웠다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마취과 의사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마취 중 환자 상태 모니터링이 정확하지 않아서 항상 긴장 상태로 수술해야 한다고 했어요. 한국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안심하고 수술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장비를 믿을 수 없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응급실 상황이었어요. 응급 환자가 들어왔을 때 빠른 판단이 생명을 좌우하는데 일본 시스템은 응급 프로토콜이 복잡하고 느려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생겼다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왜 이런 명백한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태국 보건부 차관과 개별 면담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할 건가요? 하지만 그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며 여전히 낙관적인 답변만 했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환자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정치적인 이유로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답답했어요. 무엇보다 한국 의료진들이 억울하게 내쫓긴 것에 대한 분노도 컸습니다. 이들은 정말 성실하게 일했는데 정치적 로비에 밀려 쫓겨난 거였거든요. 그로부터 며칠 후 제가 가장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태국 북부 치앙라이의 한 지역병원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단순한 맹장 수술을 받던 환자가 갑자기 쇼크 상태에 빠진 겁니다. 평소 같으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일본산 모니터링 시스템의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환자의 실제 상태와 다른 데이터를 표시했던 거예요. 의료진들은 화면에 나타난 수치를 보고 환자가 안정적이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는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연달아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같은 날 오후에 또 다른 환자가, 그 다음 날에도 또 다른 환자가 같은 이유로 위험에 처했습니다. 의료진들은 패닉 상태가 됐어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저는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접했는데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곧이어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해당 병원에서만 일주일 동안 15명의 환자가 수술 중 또는 수술 직후 사망했다는 거예요. 모두 센서 오작동이 원인이었습니다. 사망자 가족들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들은 즉시 SNS를 통해 사건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순한 맹장 수술로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왜 멀쩡한 한국 장비를 버리고 이런 결함투성이 일본 장비를 들여왔냐는 분노의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젊은 어머니의 글이었습니다. 26살 남편이 간단한 담낭 수술을 받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시스템이었다면 우리 남편이 살 수 있었을 텐데라는 마지막 문장이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운동까지 시작됐어요. 해시태그 한국 의료 기술 돌려달라, 해시태그 일본 장비 철거하라 같은 태그들이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태국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었어요. 해외 언론들도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BBC, CNN 같은 주요 방송사들에서 태국 의료 시스템 변경 후 대형 의료사고 발생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어요. 국제적으로도 큰 이슈가 된 거죠.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토록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발생한 거였거든요. 무엇보다 이런 참사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정치적 이유로 방치한 결과라는 게 화가 났어요. 즉시 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계속 뉴스를 확인했는데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답답했어요. 방콕 공항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료계 전체가 충격에 빠져 있었고 정부 관계자들은 사태 수습에 급급한 상황이었어요. 언론들은 연일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고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바로 치앙라이로 향했어요. 사고가 발생한 병원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의료진들은 모두 절망적인 표정이었고 유가족들이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어요. 한국 의료진을 다시 불러달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치앙라이 병원에 도착한 저는 현장의 참상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유가족들과 언론인들로 가득했고 의료진들은 모두 지쳐 보였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수술실 앞에 붙어있는 추모의 글들이었습니다. 사망한 환자들을 기리는 꽃다발과 편지들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거든요. 저는 병원장과 면담을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제가 의료 AI 전문가이고 태국 보건부와 협업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후에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병원장의 첫마디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저희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일본산 모니터링 시스템의 센서에 결함이 있었던 건데 특정 조건에서 잘못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버그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버그가 간헐적으로 발생해서 사전에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에서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병원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국 장비는 2중, 3중 안전장치가 있어서 한 센서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센서가 즉시 대체했거든요. 하지만 일본 시스템은 그런 백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저는 실제 사고가 발생한 수술실도 둘러봤습니다. 일본산 장비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었는데 겉보기에는 정말 최첨단 기기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의료진들과 이야기해보니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마취과 의사 한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시스템은 환자 상태가 조금만 변해도 즉시 알려줬는데 이 장비는 큰 변화가 있어야 알림이 와요. 그 사이에 환자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사망한 환자들 대부분이 이런 지연된 대응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응급 상황에서의 대응이었어요. 한국 시스템은 응급 프로토콜이 자동으로 작동해서 의료진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일본 장비는 수동으로 모든 걸 설정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그런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간호사들의 이야기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 장비를 사용할 때는 환자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화면을 계속 확인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 놓치는 부분이 생기죠. 실제로 사고 당일에도 간호사가 다른 환자를 돌보느라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어요. 저는 사망한 환자 가족들과도 만나봤습니다. 그들의 분노와 슬픔은 정말 처절했어요. 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25살이었어요. 앞으로 인생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단순한 수술로 세상을 떠나다니. 말을 하다가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다른 유가족은 왜 멀쩡한 한국 기술을 버렸냐며 정부를 원망했어요. 한국 의사들은 정말 꼼꼼하고 성실했는데 그분들이 있었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했습니다. SNS에서는 이미 엄청난 반향이 일고 있었어요. 태국 네티즌들이 과거 한국 의료진들과 찍은 사진들을 올리면서 이분들을 다시 모셔와야 한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이도윤 선생님의 사진이 많이 공유됐는데 이 선생님은 정말 환자를 가족처럼 돌봐주셨다는 증언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해외 언론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로이터, AP통신 같은 주요 통신사들에서 기자들을 파견해서 현장을 취재했어요. 특히 서구 언론들은 이 사건을 정치적 판단이 의료 안전을 해친 사례로 분석하며 비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분했어요.
이런 참사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 한국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아니면 최소한 검증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정치적 로비와 면자 때문에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된 겁니다. 참사 발생 일주일 후 태국 보건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의료 AI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 요청을 받았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물론이고 총리까지 참석한 비상회의였거든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보건부 장관이 사과 발언을 했어요.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는 예상치 못한 기술적 결함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예상치 못한 게 아니라 충분히 예견 가능한 문제였거든요. 저는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런 센서 오작동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했을 거예요. 그러자 일본 측 자문위원들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이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라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2중, 3중 안전장치가 있었어요. 하나의 센서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센서들이 즉시 백업했죠. 무엇보다 AI가 패턴을 분석해서 이상 징후를 미리 예측했습니다. 그때 한 태국 의사가 발언했어요. 실제로 한국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이런 사고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센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 다른 센서가 대체했고 AI가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위험을 미리 알려줬거든요. 저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AI 시스템은 환자의 생체 신호 패턴을 실시간으로 학습합니다. 그래서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모니터링이 가능해요. 일본 시스템은 정해진 기준값만 확인하기 때문에 개인차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제 말에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총리가 직접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한국 시스템으로 다시 바꾸는 게 가능한가요?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의료진들의 노하우예요. 한국 의료진들은 단순히 기계를 다루는 게 아니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의료진의 마인드가 더 중요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일본 측 자문위원들은 여전히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한국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현재 시스템을 개선해보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아서 있었어요. 한 태국 의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실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환자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다른 의료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보건부 차관이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한국 시스템의 안전성이 훨씬 우수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어요. 정직한 고백이었죠. 총리가 최종 발언을 했어요.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정치적 고려사항은 뒤로 하고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저를 직접 보며 물었어요. 한국 측과 협상이 가능할까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은 환자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정치적 감정은 뒤로 하고 언제든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도윤 선생님을 비롯한 한국 의료진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개별적으로 총리와 면담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 시스템이 더 좋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국가 이미지와 정치적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이제는 그런 고려사항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이도윤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설명하니 그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것이 의사의 본분이니까요. 정치적 감정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정치적 이유로 또다시 내쫓기는 일은 없어야 해요.
의료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정말 합리적인 요구였죠. 저는 그분의 말을 태국 측에 전달했어요. 그리고 한국 의료진들이 복귀할 조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정치적 간섭 없이 순수하게 의료 목적으로만 활동할 것. 둘째, 충분한 권한을 보장해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 셋째,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협력할 것. 태국 정부는 이 모든 조건을 수용했어요. 무엇보다 국민들의 여론이 한국 의료진 복귀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었거든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한국 의료 진환영합니다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어요. 언론들도 한국 의료진 복귀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정밀하고 안전한 의료 시스템이 다시 태국을 구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국제 언론들도 정치보다 생명을 선택한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의료진 복귀가 결정된 후 저는 이도윤 선생님과 직접 만나기 위해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차분하고 성실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태국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는 쫓겨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정치적 상황이 바뀐 거라고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이도윤 선생님의 말에서 한국인 특유의 겸손함과 성숙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환자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은 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주셨어요. 저희가 태국에 있을 때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환자를 대하는 마음만큼은 같았거든요. 태국 의료진들과도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수술실에서의 경험이에요. 한국 시스템은 정말 정밀해서 환자의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술 중 합병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죠. 의료진들도 안심하고 수술에 집중할 수 있었고요. 이도윤 선생님은 한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의료의 가장 큰 장점은 정확성과 안전성이에요. 모든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고 2중 3중으로 확인합니다. 귀찮을 수도 있지만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의료진들은 팀워크가 정말 좋아요. 의사, 간호사, 기사 모두가 하나의 팀이 되어서 환자를 돌봅니다. 개인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팀 전체의 협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정말 자랑스러운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그분은 태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었어요. 물론 환자들을 도울 수 있다면 언제든 가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보장이 필요해요. 또다시 정치적 이유로 내쫓기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저는 태국 정부의 확실한 의지를 전달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달라요. 총리가 직접 보장했고 국민 여론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 의료의 소중함을 깨달았거든요. 이도윤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조건이 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요. 정치적 로비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의료 시스템 말이에요. 그분의 제안은 정말 합리적이었어요. 의료진 선발부터 시스템 구축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조직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제안을 태국 측에 전달했고 그들도 흔쾌히 동의했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죠. 이번 기회에 아시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 태국 정부의 입장이었어요. 며칠 후 이도윤 선생님을 포함한 한국 의료진 팀이 태국 복귀를 공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복귀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드는 거였죠. 새로운 프로젝트의 이름은 아시아 의료 안전 이니셔티브였어요. 한국의 정밀한 의료 기술과 태국의 개방적인 의료 환경을 결합해서 아시아 전체의 의료 수준을 높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저도 이 프로젝트에 AI 기술 파트너로 참여하게 됐어요. 한국의 의료 AI 기술과 저희 회사의 원격 진단 시스템을 결합해서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 환경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이번 프로젝트가 순수하게 의료 목적으로만 진행된다는 점이었어요. 정치적 고려사항은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만을 목표로 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이도윤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의 철학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의료에는 국경이 없어요. 한국 기술이든 일본 기술이든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게 최고의 기술이에요.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환자를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되죠. 마침내 한국 의료진들이 태국으로 복귀하는 날이 왔습니다. 방콕 공항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태국 의료진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 가족들까지 모두 모여서 한국 의료진들을 환영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예전에 한국 의료진들이 떠날 때는 조용히 떠났는데 이번에는 정말 영웅처럼 환영받았거든요. 한국 의료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고 사람들은 박수로 맞아주었어요. 이도윤 선생님은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의사일 뿐이에요. 환자를 돌보는 게 저희의 일이니까 당연한 일을 하러 온 거예요. 하지만 그분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보였어요.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해보겠다는 각오 말이에요.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이도윤 선생님과 함께 차를 탔는데 그분이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변화가 많이 있었네요. 하지만 다시 이곳에 올 수 있어서 기뻐요. 이번에는 더 많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박수로 맞아주었어요. 특히 간호사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선생님들이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야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간호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의료 장비들이 하나씩 설치되고 AI 모니터링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됐어요. 무엇보다 한국 의료진들의 노하우가 태국 의료진들에게 체계적으로 전수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첫 번째 수술이었어요. 이도윤 선생님이 집도한 맹장 수술이었는데 바로 몇 달 전에 여러 명이 사망했던 그 수술이었거든요. 수술실 분위기는 정말 긴장됐지만 동시에 신뢰감도 느껴졌어요. 수술 과정을 지켜보니 한국 시스템의 장점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AI 모니터링이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추적했고 조그만 변화도 놓치지 않았어요. 의료진들은 안심하고 수술에 집중할 수 있었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수술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단순한 맹장 수술이었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거든요. 환자도 무사히 회복되어서 다음 날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태국 보건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보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발표했어요. 일본 의료 시스템 도입은 우리의 판단 착오였습니다. 충분한 검증 없이 성급하게 결정한 것을 깊이 반성합니다. 앞으로는 한국 의료진과 함께 아시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정치적 고려보다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였어요. 저도 기자회견에서 발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게 있다면 의료에서는 기술의 국적보다 안전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우수한 건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철학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한국의 정밀함과 태국의 개방성을 결합해서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아시아 전체의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도윤 선생님과 함께 병원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하지만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다행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저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기술의 국적은 없지만 환자를 대하는 진심은 있죠. 그 진심이 가장 중요한 기술인 것 같아요. 이도윤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동의해 주셨어요. 그 후 몇 개월이 지났지만 새로운 의료 시스템은 정말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는 거의 제로 수준으로 줄었고 환자 만족도도 크게 향상됐어요. 무엇보다 태국 의료진들이 자신감을 되찾은 게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험난한 여정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국제협력이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결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환자의 생명이 항상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도요. 오늘도 태국의 병원에서는 한국과 태국 의료진들이 함께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해요. 진심으로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의료 기술이라는 것을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